방금 소개받은 이학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좀 저희 실제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드려주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세브란스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서 임상조교수 하고, 그 다음에 국제성공에서 교수로 있다가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포역에 있는 더 연세유해과 원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 부탁을 받고, 이제 어차피 다른 암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강의는 재미가 없으면 지루하면 또 머리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간결하고 재미있게 최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유방 병변들과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사 방법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방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또 그 결과를 들었을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방이라는 장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여성성을 상징하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또 상징하는 그런 장기이면서 또 자녀들한테, 아기들한테 모유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방이 유방암으로 해서 제거가 됐을 때 환자들이 많은 충격을 받아요. 안젤리나 졸리 유명하죠. 안젤리나 졸리 덕분에 유전성 유방암이 이제 굉장히 대중화됐었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유방암이 없는데도 유방을 전설제를 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많이 줬던 사람인데, 문제는 수술하고 나서 거식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아주 마른 몸매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거식증이 이 유방암 수술한 것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방을 전절제 했을 때 여성들이, 많은 환자분들이 우울증도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방 검사를 해서 빨리 발견해서 유방을 잘 살릴 수 있는, 유방 보존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높으면 이런 우울증도 덜 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방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유방암은 아주 무서워요. 사실 뭐 다른 암, 직장암이라든지 대장암, 위암, 췌장암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만져지고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특히 다른 암보다도 굉장히 좀 두려움을, 아직 안 걸렸는데도 그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방을 영상의학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은 유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MRI가 있습니다. 근데 MRI는 조금 문제가 있어야지 검사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검사하기는 좀 어렵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아주 쉽게, 아주 싸게 검사하고, 아주 그 두 개만 해도 비교적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가 기본이 되게 되고, 오늘은 여러분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유방 촬영술 아시죠?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꽉 눌러서 찍는 거 있죠?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그렇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본 적은 없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5분도 안 돼서 검사를 해서 유방암을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조기 발견에 아주 중요하고, 이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우리가 유방암 국가암 검진을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유방암 전체 사망률을 20에서 30%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데, 문제는 자주 찍으면 방사선 노출이 조금 걱정이 돼요. 물론 소량이긴 하지만. 그리고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치밀 유방이신 분들에서는 유방 촬영으로는 검사가 좀 잘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판독이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유방 전문의 따고 나서 한 2, 3년 지나니까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하고, 지금도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사랑 의견 교환하면서 선생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선생님도 나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판독이. 그래서
유방 전문의가 판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치밀 유방이라는 게 있는데 유방 조직은 크게 두 가지 조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 부분이 지방 조직, 하얀 게 유선 조직이에요. 근데 지방 조직에 비해서 유선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하다. 그래서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혹이 생긴다. 여기에 혹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 혹도 하얗게 보여요. 근데 치밀 유방이신 분의 여기에 혹이 생긴다? 그러면 이 정상 조직에 가려져서 혹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한국 여성분들의 90%는 치밀 유방이에요. 특히 40, 50대 여성분들은 90%가 넘고 60대 여성분들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0% 정도 될 정도로 대부분 치밀 유방이십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반드시 찍어봐야 돼요. 자, 촬영을 했을 때 이거 보이세요? 이 반대편에는 없는 하얀색 덩어리, 이게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을 했을 때 이분은 치밀 유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고도 치밀 유방이라고 하얀 색깔, 까만색이 거의 없죠. 지금 약간 이 불 때문에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다 하얗거든요. 이 분에서 초음파를 해봤더니 이런 유방암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할 때 보통 국가암 검진으로 촬영만 들어가니까 이것만 하고 괜찮다 그러면 난 괜찮은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초음파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치밀 유방이 전혀 아니죠. 거의 다 그냥 지방만 있는 분이고 유방 촬영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 한번 초음파를 해보자 했더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아주 얇게, 그러니까 유방 촬영에서는 안 보였어요.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초기에 제가 발견해드렸고 조금만 띄어내고 잘 지금까지 문제없이 벌써 한 3년 반, 4년 정도 됐죠.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초음파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거 근데 진짜 너무 아파죠. 이제 정말 아픈데 이거를 꼭 해야 될까? 자, 그럼 유방 촬영은 어차피 초음파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잖아요. 얘는 뭘 보는 검사냐면 여기 좀 흐린데 보이세요? 이 하얀 거 점점점점점점점. 네, 이게 바로 미세석회라고 칼슘 가루입니다. 유방암이 생겼을 때 이렇게 칼슘 가루들을 미세석회화를 만들 수가 있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유두 쪽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야지 거의 모래알처럼 작아요. 안 보여요. 초음파에서. 촬영에서만 보입니다. 그리고 유방암이 생겼을 때 초기에 혹을 만드는 것보다 더 빨리 미세석회를 만드는 경우가 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해야 돼요. 자, 여기 확대 사진 있구나. 이렇게 하얀 가루들이 이렇게 쫙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방 촬영 말고 유방 초음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방 초음파는 종양이 있는지 또는 농양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는지 이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검사 방법이고 치밀 유방이신 여성분들에서도 아주 잘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관적이에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미세석회화는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초음파를 했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혹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모양에 따라서 이게 괜찮은 혹이구나 아니냐를 판단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주관적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보는 사람의 임상적인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이게 관내 유두종이라는 혹이에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특히 대학병원, 아주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이거 관내 유두종 조직 검사했는데 괜찮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하고 2년 정도 지켜봤는데 최근에 좀 커졌대요. 그러면서 맘모토나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그거 바로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록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는 이것만 제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초음파를 다시 봤어요. 다시 봤는데 이게 단순한 무록이 아니라 얘도 관내 유두종처럼 보였고 그냥 관내 유두종이 커진 게 아니라
얘도 모양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갖고 환자분한테 이거 단순 관내 유두종 아니고 유방암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솔직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데를 갔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대학병원에서 초음파를 봤음에도 놓쳤던 겁니다. 이거는 유방암이었어요. 네, 그래서 환자한테 이거는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으로 확인이 됐고 아까스 혹은 따로 맘모통을 해서 띄어서 봤더니 관내 유두종인데 관내 유두종이 진행돼서 상피대암, 연기암이지만 걔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음파를 볼 때는 뭐 물론 저한테 오시라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유방 전문의, 유방외과 또는 유방영상의학과들이 있어요. 요즘에 개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는 게 좋고 어떤 검진센터에서 초음파를 받는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 그냥 건강검진한다 생각하시되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 유방에 종양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직검사를 해야 돼요. 이제 암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직검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방은 굉장히 쉽습니다. 조직검사가. 근데 대신 되게 조그만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새끼손톱만한 거 조직검사를 하려면 이 큰 유방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찔러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쉽다고 한 이유는 초음파 덕분이에요. 근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조직검사는 옛날에는 세층검사라고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조직에 있는 혹을 조금 찔러서 거기에 있는 세포들만 뽑아서 보는 검사 방법인데 갑상선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유방에서는 정확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안 쓰시고 제가 이걸 왜 괜히 보여드리냐면 혹시 유방에 혹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 바로 총조직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직도 세층검사를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꼼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안 좋아합니다. 물론 세층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이 총조직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총조직검사는 뭐냐면 바늘이 두꺼워요. 왜 우리 야쿠르트 먹을 때 마시는 빨대 있죠? 얇은 빨대. 그 정도 되는 두께의 바늘이에요. 그래서 국소 마취하고 이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일부분 얻는 겁니다. 조직을 일부분 얻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되게 높아요. 97에서 99%까지 정확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좋은 검사 방법이고 이 총조직 검사로 여러분들이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무턱대고 세층 검사, 그냥 세포 검사로 한다던가 또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맘모톰으로 바로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한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뢰하기 어려운 의사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억해두세요. 유방에 혹이 있을 때 조직 검사할 때는 총조직 검사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검사가 되면 네? 잘못 나온 거죠? 검사한 거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그래서 보시면 이게 1cm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제 새끼손톱보다 약간 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은 거를 초음파로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초음파로 보면 이게 바늘이거든요. 두툼한 바늘을 찔러서 바로 이 앞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음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을 위치시키고 버튼을 누르면 탕 소리가 나면서 바늘이 앞으로 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직을 일부분 이렇게 얻는 겁니다. 그래서 탕 소리가 난다고 우리가 이런 총조직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가이드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인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좀 언더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제가 잘 못하겠는데 일기암인데도 조직 검사에선 상피내암, 연기암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연기암, 상피내암인데 조직검사에서는 암은 아니고 그 전 단계인 비정형 유관증식증 같은 이런 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검사를 했을 때 나중에 띄어봤을 때는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암이나 다른 걸로 나올 수가 있다는 큰 단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게 맘모톰이라는 방법이에요. 이 맘모톰은 뭐냐면 바늘 두께가 아까 얇은 빨대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 두툼한 빨대 있죠? 그 정도 두께 되는 바늘로 이 종양을 다 뽑아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아프죠. 그래서 국소마취 하고 합니다. 별로 안 아픈데 그렇게 해서 하면 종양을 통째로 다 뜯어내서 그걸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직 검사의 정확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맘모톰은 양성 종양을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논란이 되는 게 이게 비급여 시술이에요. 그래서 유방 전문의들이 개업하고 나서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유튜브에 유명하다고 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방암 환자들 위해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정보를 잘 알려드리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불필요한 맘모톰 제발 가서 사기당하지 말라는 목적으로 해서 그 두 가지 목적이 다행히 여러분들께 도움을 많이 드려서 저희가 이제 활성화된 케이스인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너무 무분별한 맘모톰에 넘어가지 마세요. 아셨죠? 네. 해도 되는데 200만원, 300만원이니까 점 빼는데 2, 300 들여서 빼자고 놔두면 이거 유방암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좋은 게 또 뭐냐면 미세석회를 조직 검사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바로 나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좀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면 요거 뿅뿅뿅뿅 보이시죠? 요 하얀 것들이 미세석회라고 칼슘 가루 같은 애들이에요. 이건 유방암이 만든 미세석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애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높다기보다는 있는 애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다른 병원에서는 추적 관찰하자 그래서 한 1년 반 추적 관찰 하고 있다가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상한데요? 한번 조직 검사 해봅시다 해서 조직 검사했는데 상피내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방 촬영술은 해석이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너무 작아요. 모래알처럼 작기 때문에 초음파에서는 안 보이고, 그러면 요만한 범주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조직 검사를 하겠어요? 초음파에서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요 위치에다가 지금 미세석회가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와이어를 꽂는 거예요. 여기 미세석회 보이시죠? 여기다 와이어를 꽂아서 이거를 위치를 조절을 해서 와이어 끝에 갈고리 모양으로 고정을 해놓고 딱 하면은 미세석회는 초음파에서 안 보이지만 이 와이어는 초음파에서 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보면서 초음파를 보고 여기에 미세석회가 있네. 그러면 와이어 끝이 있네. 그러면 여기에 미세석회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맘모톰으로 조직을 얻어서 그걸로 조직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와이어 꽂아서 이 와이어를 보고 조직 검사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뿅뿅뿅 뿅뿅뿅 이렇게 미세석회가 잘 포함되게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고 이렇게 상피내암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 검사를 하는 미세석회를 조직 검사를 할 때 맘모톰을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거를 정위 맘모톰, 와이어로 위치 결정수를 한 다음에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맘모톰으로 조직 검사를 한다. 그래서 정위 맘모톰. 또 이게 와이어를 꽂지 않고 자동으로 맘모톰을 해주는 기계가 또 개발이 됐어요. 그걸 입체정위 맘모톰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미세석회는 맘모톰으로 조직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어요. 나중에라도 혹시 유방 조직 검사는 맘모톰으로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들으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미세석회를 조직 검사할 때는 요즘에 맘모톰으로 조직 검사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종양이 있어요. 초음파에서 혹이 있어요. 그 혹을 조직 검사를 하는 거를 맘모톰으로 하재요 라고 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암이 의심이 돼요. 암이 의심이 되면 아주 간단하게
뭐 5만 원, 10만 원만 더 내면 그냥 총조직 검사로 아까 아주 정확도 97에서 99%의 확률로 암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로 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맘모톰으로 하게 되면 비싸요. 일단 비싸요.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암인지 아닌지를 보는 확률이 더 확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맘모톰이 불필요합니다. 그 또 하나 문제는 사실 그러면 맘모톰으로 해서 암을 떼어낸 다음에 암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또 수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맘모톰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유방암이 의심이 되는데 조직검사를 해야 될 때는 맘모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중요한 얘기를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유방 검사를 할 때는 초음파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만 유방 촬영도 안 하면 안 된다. 아프지만 그거를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 유방에 혹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할 때는 총조직 검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다. 뭐 세층 검사나 맘모톰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다른 사람 의견을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미세석회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옛날에는 와이어 꽂고 나서 수술방 들어가서 수술로 조직 검사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와이어 꽂고 맘모톰으로 조직 검사를 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나 유방 진료를 보시고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3가지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